핀란드 헬싱키의 겨울은 길고 조용하며 눈으로 가득하다. 눈이 녹을 새도 없이 쌓이고 또 쌓이는 날들. 햇빛은 짧고 사람들은 차분하고 내성적이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란 17세. 여고생 에밀리는 또래보다 내면이 깊고 조용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책을 좋아했으며 음악 대신 라디오 토론을 즐겨 듣는 어른스러운 소녀였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 7시 20분, 눈 덮인 교외 도로를 자전거로 달려 학교에 도착한다. 수업을 마치면 도서관에 들러 읽던 책을 연체 없이 반납하고 새 책을 한 권 골라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고는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침대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노트를 정리한다. 특별한 취미도 친구들과의 시끌벅적한 외출도 거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의 방 늦은 저녁, 유튜브 알고리즘은 뜻밖의 선택을 그녀 앞에 내민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 클립이었다. 무심코 재생을 눌렀고 영상 속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외친다. 그녀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막에 적힌 단어에 눈이 머문다. 정말 사랑해. 한글 자막은 기존에 보던 유럽 문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굴림체처럼 부드럽고 네모 안에 각이 잡혀 있으면서도 조화로웠다. 글자들이 블럭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구글에 입력해봤다. 코리언 라이팅 시스템. 그날 이후 그녀는 틈만 나면 한글을 검색했다.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 한글의 발음 원리. 가장 먼저 찾은 사실은 한글이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라는 점이었다. 이것이 에밀리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핀란드어는 발음이 단순하지만 알파벳은 독일식 표기를 따르기에 예외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발음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문자였다. 에밀리는 도서관에 부탁해 한국어 입문서를 요청했다. 2주 뒤 도서관 사서가 묻는다. 정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글자가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책을 받은 날 밤, 에밀리는 설렘에 손을 떨며 첫 페이지를 펼쳤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녀는 노트를 꺼내 글자를 베껴 썼다. 가, 나, 다라. 한자씩 쓰면서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마치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알파벳을 처음 배울 때처럼. 신기하게도 몇 시간 만에 한글의 구조가 이해되었다. 다른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완성된 체계가 느껴졌다. 문자가 설계되었다는 감각,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지적인 체계.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30분씩 한글 쓰기 연습을 했다. 아침 등굣길 전, 쉬는 시간, 자기 전 침대에서. 친구들은 물었다. 뭐 하고 있어? 그녀는 대답 대신 노트를 살짝 보여주었다. 노트 가득한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언어 선택 과목이 있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러시아어, 한국어는 없었다. 그래서 에밀리는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혹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한 편지였다. 3일 뒤 교장은 답장을 보냈다. 에밀리, 내 열정이 참 멋지구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너에게 맞는 온라인 수업을 추천해 줄게. 그날부터 에밀리는 핀란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한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K-러닝 플랫폼에 신청하고 일주일에 2번 화상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첫 수업 날
강사의 첫 마디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였고 에밀리는 얼어붙은 듯 인사했다. 안 마이너스 영 마이너스 하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많아서 반갑 마이너스 스 마이너스입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행복하게 했다. 그 무렵 그녀는 핀란드 SNS 플랫폼에 자신이 배우는 한글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리을과 미음을 연습했어요. 재미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핀란드 대학생 한 명이 댓글을 남겼다. 응원해요. 저도 고등학생 때 혼자 한글 배웠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둘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점점 그녀의 관심은 한글에서 한국 전체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사회문화. 유튜브를 통해 조선시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떡볶이 만드는 법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헬싱키의 작은 아시아 마켓에서 김치를 사서 혼자 비빔밥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 모든 여정의 출발점은 작은 자막 하나. 드라마 속 세 글자. 정말 사랑해. 에밀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한글이 탄생한 그 땅에서 직접 소리를 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녀의 이야기,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방, 작은 책상 위. 노트 한 권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다. 표지에는 펜으로 직접 쓴 글씨가 있었다. 한글 일기장 마이너스 나의 한국어 이야기라고 적힌 그 문장은 에밀리에게 있어 단순한 제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그녀가 한글로 처음 쓴 문장은 이랬다. 오늘 눈이 왔다. 하얗고 조용했다. 처음 쓴 일기는 단 몇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적고 난 후 에밀리는 이상한 희열을 느꼈다. 핀란드어로 쓰는 일기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다. 한글로 적은 말은 마치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우며 더 자기 속마음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 감정은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이 언어는 내게 맞다. 그런 느낌이었다. 에밀리는 이후 매일 한 편씩 짧은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소한 날씨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수업 중의 생각, 점심 메뉴, 친구와 나눈 대화. 대부분은 초등학생이 쓸 법한 문장이었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매웠다. 하지만 맛있었다. 나는 요즘 피곤하다. 학교가 바쁘다. 그래도 한글 공부는 재미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단순함이 주는 깊이를 즐겼다. 모든 감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 기쁨을 기뻐요라고 말하는 것. 외로움을 외로워요라고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에밀리는 자주 SNS에 글을 올리며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과도 교류했다. 핀란드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꽤 있었다. K-POP, K-드라마, 그리고 한국식 뷰티와 음식. 하지만 에밀리는 다른 관심보다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너는 왜 한국어에 빠졌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그 언어가 내 마음과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 친구들은 그녀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그녀의 열정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셋, 넷 모여 주말마다 모임을 갖고 한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게임을 시도했다. 서로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서로의 말을 받아 적어 보았다. 그리고 에밀리는 핀란드어로 적던 일기장을 과감히 한쪽으로 밀어두고
이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한글 노트에 쏟았다. 단어장을 만들고 문장을 해석하며 새 단어를 스티커 메모에 적어 방 한 곳곳에 붙였다. 거울에는 예쁘다. 책상 위에는 공부하다. 창문가에는 기다리다와 같은 단어들이 메모로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국에서 살아보는 듯한 언어 몰입 환경을 만들어갔다. 아침에는 한국 뉴스의 자막을 보고 저녁에는 한국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를 시청했다. 한글 자막을 반복해서 읽으며 발음을 따라하고 나중에는 직접 자막을 꺼놓고 듣기만 하며 받아 적기를 시도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날 자신이 이전에 쓴 일기장을 다시 펼쳤을 때였다. 처음에는 나는 피곤해요 같은 문장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핀란드어로 쓰기도 어려운 감정 표현을 한글로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다. 오늘은 나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일기장을 마주한 에밀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한글. 그 말은 단순히 글자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이제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화나 국가를 넘어서 소중한 내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에밀리의 일상은 한국어로 시작해서 한국어로 끝났다. 아침엔 유튜브로 한국 뉴스 자막을 읽으며 듣기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엔 단어장을 복습했다. 저녁엔 드라마 속 대사를 받아쓰고 주말이면 화상 수업을 들었다. 그녀의 방 안은 작은 한국어 교실이었다. 창문에는 바람이 분다. 하늘이 맑다 같은 문장들이 메모지에 적혀 붙어 있었고 거울 옆에는 자신감을 가지자 웃으면서 말하자는 문장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이름이 한글로 적힌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도착한 것이다. 낯선 서울의 주소에서 온 그 편지에는 연한 분홍색 봉투와 함께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글씨가 담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에밀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에밀리님이 쓴 한글 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린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은 에밀리가 SNS에 올린 한국어 일기를 우연히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녀는 외국인 학습자의 열정과 진정성 있는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고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 편지를 썼다고 했다. 당신이 한국어로 표현한 감정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란 걸 다시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쓰는 한글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한국이라는 땅은 여전히 그녀에겐 멀고 낯선 곳이지만 그곳에서 온 이 손편지 한 통은 그녀에게 따뜻한 빛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에밀리는 답장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지 대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일기장 첫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껏 한글로 문장을 써내려갔다. 하린님께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입니다. 저의 일기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국제우편을 접수한 뒤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길거리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글이 나에게 친구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희망도. 그 이후 에밀리는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몰입하게 됐다. 그녀의 글에는 이제 문법적 구조뿐 아니라 정서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어를 넘어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힘든 날이었지만 하리님의 편지를 다시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한글은 제 마음을 더 잘 꺼내주는 언어 같아요. 그녀의 일기는 점점 깊어졌고 문장은 길어졌으며 내용은 더 진솔해졌다. 핀란드의 눈 내리는 밤, 방 안에서 조용히 한국을 그리는 한 소녀의 모습은 한글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할인의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나자 에밀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즐겁지만 함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녀는 자신의 학교 내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친구 린네아에게 말을 꺼냈다. 린네아는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K-팝 팬이었다. 에밀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에밀리, 우리 같이 배워보면 안 될까? 나도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었어. 그 말을 시작으로 2명, 3명씩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다. 그렇게 5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주 금요일 방과 후 학교 도서관 한쪽을 빌려 한글 동아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단어 암기와 자음 모음 연습부터 시작했다. 에밀리가 선생님처럼 앞에 서서 칠판 대신 화이트보드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린네아입니다. 같은 기본 문장을 써주면 친구들은 그걸 따라 적고 소리내어 읽었다.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소개도 가능해졌다. 동아리 이름도 함께 정했다. 하늘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자 그들 모두가 한글을 배우며 품는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점점 다양해졌다. 하루는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또 하루는 한국 명절과 문화를 다뤘다. 송편 모양을 그려보고 설날 인사말을 연습하며 서로 세배 흉내를 내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자발적 모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외국어 과목 담당 교사가 동아리 모임을 참관한 뒤 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이 동아리에 공식 동아리 인가를 내주었다. 에밀리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가렸다. 우리가 만든 작은 모임이 진짜 동아리가 됐어. 그리고 교장은 특별히 이들에게 한국 문화주간을 기획해보라고 제안했다.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몇 주 동안 발표 준비에 몰두했다. 한글의 원리, 한복의 역사, 한국의 발명품,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발표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자 역할을 나눠 연습하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이미지와 영상을 첨부했다. 발표 당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무대에 선 에밀리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늘 동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롭게 발표를 지켜봤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발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언어를 배우기로 한 거야?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창이었어요. 그날 이후 하늘 동아리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새로 가입을 원하는 학생들도 생겼고 지역 커뮤니티 신문에까지 소개되었다. 에밀리는 조용한 방 안 혼자 배우던 한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게 될 줄 몰랐다. 한 소녀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언어 학습은 이제 헬싱키의 어느 여고 전체에 작은 문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글 동아리 하늘의 발표가 끝난 지 일주일 뒤였다. 에밀리는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다. 순간 그녀는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조용히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에밀리에게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한 통의 이메일을 출력해 건넸다. 에밀리, 이거 너에게 온 이메일이란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 이메일의 발신자는 주필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다. 수신인은 헬싱키 여고의 교장 선생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최근 귀 학교의 학생들이 진행한 한국 문화 발표에 대해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에밀리 양과 하늘 동아리의 활동이 핀란드 내 한국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사관은 해당 학생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편지를 읽었다. 대사관 초청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다. 교장은 조용히 말했다. 자랑스럽구나, 에밀리. 너와 친구들이 만들어낸 일이야. 그리고 며칠 후 하늘 동아리는 대사관에서 주최한 한국 문화체험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공식 손님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도착한 대사관은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서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에밀리는 한복을 처음 보았다. 곡선이 살아있는 저고리, 고운 색감의 치마, 정갈하게 묶은 고름까지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뻔했다. 행사장에는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불고기, 잡채, 김밥, 떡 등 다양한 음식이 진열돼 있었고 각 음식마다 설명이 적혀 있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음식을 접시에 담으며 서로의 접시를 보며 웃었다. 이게 바로 진짜 불고기야. 이 떡 진짜 쫀득쫀득해. 식사를 마친 뒤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이 직접 연단에 올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 학생, 그리고 하늘 동아리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한국과 핀란드의 교류는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 말에 에밀리는 울컥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에겐 연결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었다. 행사 말미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공식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하얀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로 적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문구는 그 어떤 상장보다 무게 있게 느껴졌다. 대사관을 나서던 길, 에밀리는 포켓에 감사장을 곱게 접어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더 가보고 싶어졌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날 이후 에밀리는 한국을 향한 마음을 더 구체적인 목표로 다듬기 시작했다. 이제는 막연히 가보고 싶다가 아니라 가겠다는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진지하게 검색해 보았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여름 어학 캠프, 대학 입시까지. 처음에는 한국 정부와 핀란드 간 교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실망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어 연수나 청소년 교류 기회가 있는지
문의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세종학당재단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다. 에밀리는 이 정보를 들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엔 부모님도 놀랐다. 한국까지? 정말로? 하지만 에밀리가 보여준 편지들, 일기장, SNS 반응, 그리고 대사관 행사까지 모든 과정을 듣고 나서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에밀리는 여름 단기 캠프를 목표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자기소개서에는 그녀가 처음 한글을 접하게 된 사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 그리고 핀란드에서 만든 작은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담았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이제는 한글이 저의 일부입니다. 이 언어를 낳은 땅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며칠 뒤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 세종학당재단. 제목 합격 통보 2025 한국어 여름 캠프. 에밀리는 휴대폰을 들고 방안을 뱅글뱅글 돌았다.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3주간의 한국 방문. 서울에서의 수업, 문화체험,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곧장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출국 전날 밤.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자신이 처음 한글을 검색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눈 덮인 헬싱키의 창밖, 그리고 사랑해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음을. 비행기 탑승 당일 아침 부모님과 친구들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친구 린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꼭 다녀와서 얘기 들려줘. 서울이 어떤지, 한글은 얼마나 예쁜지. 에밀리는 짐을 들고 탑승구를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손을 흔드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내가 가는 거야. 한국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에밀리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한국의 여름 공기는 핀란드의 서늘한 공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촉촉했다. 낯선 공기의 냄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한글 간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처음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모든 게 빨리 움직였다. 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 그리고 캠프 측에서 보낸 안내자와의 첫 만남. 에밀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자기소개를 떠올리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에 안내자는 반가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와, 발음이 아주 좋아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 순간 에밀리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한국에 온 것이 실감났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고층 건물 사이로 흐르는 한강,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지하철역 앞을 가득 메운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제는 이 글자들이 낯설지 않아. 숙소는 서울 북부의 한 대학 기숙사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20여 명. 독일, 태국, 콜롬비아,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언어는 한국어였다.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과 캠프 안내였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한국어로 짧은 발표를 했고 에밀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창한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담당 선생님은 그녀의 노트를 보며 놀라워했다. 이건 대학 수준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밤 에밀리는 기숙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빛이 있는 도시에서 나는 어떤 빛이 될 수 있을까? 캠프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문법, 회화, 작문 등으로 나뉜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에밀리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수업에서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하며 진짜 한국어를 사용하는 느낌을 처음 경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전통문화체험 시간이었다. 한복을 입고 전통다도 예절을 배우고 부채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 에밀리는 수줍게 붓을 들어 에밀리라는 이름을 정성껏 적었다.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먹의 농담이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닮은 것만 같았다. 하이라이트는 서울 시내 탐방이었다. 경복궁에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사동 골목길에서 장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구경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바라본 지붕들은 핀란드의 직선적이고 차가운 건축과는 또 다른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한국 학생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에밀리는 처음으로 문화적 감정을 공유하는 기쁨을 느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하필 한국어였어요?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 글자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춤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에밀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답다. 이곳의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다. 나는 지금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갔다. 빠르게 적응한 듯 보였지만 사실 에밀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작은 두려움들이 남아 있었다. 문화적인 차이,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특히 회화 수업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 나오면 순간 움츠러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였다. 캠프 중반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시골 마을로 체험학습을 가는 일정이 있었다. 목적은 농촌 체험과 한국 가족들과의 홈스테이. 에밀리는 조용한 마을의 풍경과 정감 어린 한국 가정의 분위기에 단번에 매료되었다. 그녀가 배정된 집은 세종시 근교의 전통 가옥이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손녀가 함께 사는 작은 집. 처음 인사를 나눌 때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여긴 당신의 두 번째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에밀리는 울컥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생활은 그녀에게 언어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함께 아침밥을 차리고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대화를 나누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웃고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과 몸짓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종이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다. 에밀리가 다가가자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다.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는 내가 참 고마워. 편지 아래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 그게 언어지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에밀리는 그 문장을 일기장에 옮겨 적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홈스테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언어란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나는 이제 그걸 조금 알 것 같다. 이후 캠프에 남은 일정 동안 에밀리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를 사용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모두의 작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 번은 동남아에서 온 참가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에밀리, 내가 쓰는 표현들은 왜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문법보다 감정을 먼저 배웠거든. 이 말은 곧 캠프 전체에 회자되었고 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그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학습자이자 문화의 연결자였다. 서울의 마지막 밤, 캠프 참가자들이 모여 수료식을 진행했다. 각자 발표를 하며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에밀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한글은 그저 아름다운 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글자가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캠프장 안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여정을 끝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귀국 비행기를 타던 날, 에밀리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사라질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고 눈가엔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한국.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글을 접했던 순간 HANEUL 동아리 친구들과의 추억, 대사관에서 받았던 감사장, 세종시 농촌에서 보낸 밤, 그리고 마지막 수료식의 감격까지. 각 순간들이 뚜렷하게 떠올랐고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다시 타이핑되었다. 핀란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는 HANEUL 동아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린네아는 에밀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너무 보고 싶었어. 한국 어땠어?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얘기해 줄게.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 학교로 돌아온 에밀리는 동아리실에 새로운 포스터를 붙였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사람, 문화, 그리고 사랑. 한글과 핀란드어로 병기된 이 포스터는 금방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밀리는 정기적인 발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여행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첫 발표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참석했고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빔 프로젝터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띄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제가 한국의 한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집에서 만난 할머니는 저에게 내가 우리 집의 딸 같아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녹였고 저는 그날 밤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발표는 감정이 담긴 에세이처럼 흘러갔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진심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학부모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 아이도 외국어를 어려워했는데 에밀리 덕분에 배움은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청소년 행사에서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발표 때마다 한복을 입고 직접 배운다도 예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SNS에는 핀란드 소녀의 한국어 사랑이라는 해시태그로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핀란드의 한 교육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후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녀에게 영상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어요. 다시 돌아온 학교 생활 속에서도 에밀리는 변해 있었다. 수업 태도, 말투,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교장 선생님은 한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에밀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확장시켰어요. 그녀의 내면이 더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에밀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대학 진학 후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핀란드 내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육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처럼 외국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다시 첫 일기장을 꺼냈다. 처음 한글로 쓴 문장 위에 새로 배운 한자를 곁들여 적었다. 사랑은 언어를 넘는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라 한국과 핀란드,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달이었다. 그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SNS 팔로워 수는 빠르게 늘었고 각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떤 이는 그녀의 발표를 보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는 점차 이 활동을 구조화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내 몇몇 학교와 협의하여 방과 후 한글 수업을 시작했고 직접 커리큘럼도 짜보았다. 수업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역사, 음식, 명절, 예절 등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교실이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이내 정원이 꽉 찼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핀란드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입문서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핀란드어와 한국어를 병기하고 자신이 실제로 배웠던 방식을 토대로 구성한 이 교재는 현지 교사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핀란드 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공식 자료집으로 인정했고 몇몇 국제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교재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한국교육부 산하국제교류재단에서는 에밀리에게 공식 초청을 보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두 번째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기조연설 당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국의 언어학자들, 외국인 한국어 교육자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무대에 오른 에밀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사랑을 배웠고 한글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유창한 한국어 발음, 진심 어린 어휘 선택, 그리고 정제된 문장 속에 그녀의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연설 후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주요 언론은 한글이 연결한 세계 시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귀국 후 에밀리는 다시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핀란드 정부와 협의하여
한글 보급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초중고 통합 커리큘럼을 개발했으며 한국의 교사들과도 화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녀의 활동은 점차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그녀를 초청해 한국어 수업을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한 한국 기자가 물었다. 당신에게 한글이란 무엇인가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글은 저에게 나를 알아보게 해준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게 해주는 달이에요.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언어 평등과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국제 캠페인을 준비했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쌍방향 언어 교류 플랫폼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IT 전문가, 교육자, 번역가들과 팀을 꾸렸고 글자 너머 사람을 본다는 슬로건으로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방송되었고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에밀리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읊은 마지막 한마디는 큰 화제가 되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든 글자가 지금 이렇게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핀란드 청소년이 아닌 전 세계 언어를 잇는 세계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글자였다. 사랑해.